네. 자, 오늘 제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덥죠, 그죠? 당분간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죠. 1%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그냥 보합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수 좀 상황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자꾸 급락을 하는 게 나옵니다. 실적이 뭐 되게 안 좋게 안 좋게 나와서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괜찮은데도 급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가 부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잘 올라왔어요. 이거 체크를 꼭 해드려야 되니까 이거 말씀드릴 거고, 오늘 여기 메인 주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 하마스, 그죠? 오늘 장중에 속보가 나왔는데, 그 어디에요? 저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거기를 예전에 통치하던 하마스의 그 권력 서열 1위예요. 1위. 1순위인 이스마엘 잠깐만요. 네. 하니에죠. 네. 이스마엘 하니에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공습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겠죠. 이것 때문에 장중에 이제 뭐 여기 흥구석유 이런 종목도 상한가 가고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란이 대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테마가 또 갈 것 같아요. 이미 갔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까지 쫙.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을 좀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거부터 먼저 보시면 지수가 잘 끝났죠. 코스피가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7월 말일이니까 월봉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일봉 차트부터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를 잘 돌파했다가 최근에 7월 달에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M7 종목들이 이제 크게 빠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반등 나와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선을 제가 안 지우고 계속 두죠. 그죠? 정확하게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를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주 굉장히 짧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조정이라는 말을 쓸 필요 없긴 한데 그냥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어젯밤에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다우 지수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 지수 두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 러셀 2000 지수인데 여기 올랐죠. 어제 0.3% 상승. 그 다음에 S&P 중형주 지수도 보시면 여기도 0.3% 상승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형주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우 지수 다시 보시면 0.5%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 어젯밤에 미국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도체 쪽은 박살났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3.8%. 반등이 없이 그냥 계속 떨어져요. 한번 급락하고 한 2, 3일 쉬었다가 또 떨어지고. 자, 보세요. 급락 3일 쉬고 급락, 하루 쉬고 급락, 이틀 쉬고 급락, 3일 쉬고 급락. 3일도 아니지, 이틀 쉬고 또 급락. 계속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 보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반도체 주식 몇 개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어제 7% 급락, 6%인가? 7% 맞지? 7% 급락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 내리꽂죠. 마이너스 4.9. TSMC 박살납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쪽은 이제 확실하게 조정이 맞습니다. 그냥 조정이 아니고 아주 버블이 세게 일어나서 거품 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골로 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 반등 언제 나오나요? 물어보신다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저 엔비디아하고 내가 샀는데 반등이 언제 나올 것 같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랭랑을 칠 것 같아요. 왜?
사실대로 말해주기 미안해서 도망갈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쪽을 못 사게 했잖아요. 사지 마라. 올라가는 거 보면 따라 사고 싶은데 쫓아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회사들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버티, 기타 등등등. 걔네들 실적 발표를 어제 했는데 뭐 매출이 아우 영업이익 10분의 1 토막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2차 전지 쪽도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M7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은 이제 실적 발표를 우리나라는 이제 장 시작 전에 보통 하거든요. 이 큰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 장 끝나고 나서예요. 근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0.8% 하락 마감했죠. 여기도 조정을 세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뭐 그냥 뭐 전망치랑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그랬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5% 급락을 했고요. 조금 회복이 돼서 지금은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3% 급락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늘 급락 출발하겠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좀 이따 보고 엔비디아 주가를 보실게요.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어제 7% 급락했잖아요. 이게 보이시죠? 7% 급락. 오른쪽 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인데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6% 급등 중이에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급등 출발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을 보시면 현재 플러스 1.5%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미국 증시 아마 급등 출발할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증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지수 걱정하지 마셔라. 근데 오늘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좋은 소식인데 어젯밤에 아무튼 엔비디아 박살나고 반도체 박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아침에 여기 SK 하이닉스 같은 거 폭락을 해야 되는데 잘 끝났어요. 아침에 그렇게 급락 출발도 안 했고 SK 하이닉스 3% 상승 마감했고요. 사지는 마세요. 삼성전자 플러스 3.5% 급등 마감했어요. 여기는 아예 상승 출발했고, 즉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빠진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미국 반도체가 올라간 것만큼 우리나라가 올라간 게 아니라서 미국의 반도체주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한 게 맞지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오르더라. 그죠? 지수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SK 하이닉스 때문이라니까요. 삼성전자도 조금 빠졌고, 이쪽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 얘기를 바로 해볼게요. 이게 오늘 테마주가 뭐 이것저것 움직인 게 있는데, 뭐 처음에 장 초반에는 이제 이런 게 갔어요. 이화공영이 그거잖아요. 어제 얘기해드렸던 댐 건설 수혜주.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24% 급등 마감했거든요. 아주 굉장히 잘 끝났어요. 거래량도 아주 그냥 듬직하게 보기 좋게 잘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꽤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나 안 죽었어요, 거의 식물인간이었는데 깨어난 거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오늘 하기 넘어가죠. 짧은 것만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오늘 혜태제가 식품이랑 크라운 네트홀딩스가 갑자기 세게 올랐죠.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6월달에 K푸드 관련주만 오를 때 다 팔아버렸거든요. 수익 난 거 다 팔았어요. 수익 난 거를.
크라우네트 홀딩스 이것도 수익 난 것들 여기서 많이 팔았죠. 우리 방에서 수익을 많이 줬는데 오늘 급등했잖아요. 갑자기 왜 급등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왜 올랐을까? 오늘 빙그레도 5% 올랐잖아요. 뭐겠어요? 여름 무더위 수혜주. 너무 더우니까 밖에 못 나가겠어요. 네. 나갔다 오면 죽을 것 같아 진짜. 너무 덥죠, 그죠? 요게 그걸로 움직인 거예요. 더우면 시원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빙가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관련주 중에 파세코 이런 거 있거든요. 아까 뭐 세게 올라가진 않던데 올라가다가 안 하는데 파세코 에어컨 관련주인데 오늘 뭐 잠깐 들었다 놓더라고요. 11%까지 에어컨 이런 것도 조금 움직이더라.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메인 테마주는 이제 하마스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뭐 하마스, 헤즈볼라 많이 들어보셨죠? 중동 쪽 얘기인데 저도 이제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지식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여기 회원들도 지금 돌아와 계시죠? 우리 회원들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낮에 얘기했던 거에서 추가된 게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따 그 중요한 부분 얘기할 때 또 짚어서 드릴게요. 짚어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들 잘 들으시라고. 보시면 하마스 이 사람이 그 하마스 한의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어제 죽었대요. 어제.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날 죽은 거지. 7월 30.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할까? 하여튼 그냥 봅시다. 아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게 낫겠다. 잠깐만요. 돌아가는 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테마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도를 봅시다. 잠깐만요. 최근 지도인데 지금 좀 이스라엘 상황이 좀 복잡하거든요. 단순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연합뉴스 쪽 그 자료 화면인데 이거 인용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맨 밑에 쪽에 가자 지구라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가자 지구에 있는 테러리스트 하마스예요. 무장 정파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던데 그냥 테러리스트예요. 네. 그 이놈들이 이쪽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많이 죽였고 뭐 되게 많이 납치해갔죠, 그죠? 인질로.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전쟁이 일어났죠. 가자 전쟁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얼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는데 여기 위쪽에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남부 쪽에 누가 있냐면 헤즈볼라라고 있어요. 요놈들은 더 사악한 테러리스트예요. 무장정파라고 하는데 그냥 테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하고 지금 계속 항상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는데 여기 골란공원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헤즈볼라가 쏜 로켓가 떨어져서 12명이나 죽었대요. 어린이 포함 다 청소년이래. 학생들. 근데 되게 심하게 죽었나봐요. 잔인하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쳐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도 헤즈볼라가 자꾸 괴롭히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냥 쳐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헤즈볼라가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그래서 어제죠. 레바논의 수도 있죠. 레바논 수도에다가 뭘 했냐면 공습을 했어요. 베이루트죠. 레바논 수도 공습해서 여기 헤즈볼라의 1인자는 아니고 2인자를 죽였어요. 이거 기사가 이미 나왔거든요. 어제 2인자 죽였다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시리아하고 요르단이죠. 이쪽에 이제 누가 있겠어요? 이라크 있고 조금 더 가면 이란이 있어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 7월 30날 누가 갔냐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테마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요번에 이란에서 이제 그 페제시키안인가? 이름이 어려워서 저 이런 거 잘 외우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 그 새로 선출된 이제 이란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란 대통령. 그래서 그 사람 취임식에 아까 누가 갔냐면 하니에라는 사람이 갔어요. 아까 사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가자지구하고 여기 서한지구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여기랑 여기에 몰려 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온건파고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강경파예요. 강경파, 초강경파. 그 우두머리가 하니에인데 하니에는 여기 안 살고 요쪽에 보면 카타르 있거든요. 카타르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요번에 그 10월 달에 있었던 가자 전쟁 그 전쟁 원인이 이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니에 1인자라니까 여기 통치하는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존재. 김일성, 김정일. 근데 이 인간이 어제 죽은 거예요. 테러리스트 우두머리라서 저는 이 사람한테 존칭을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 가자 죽여 사는 팔레스타인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호칭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7월 30일. 근데 카타르나 여기 이스라엘이나 여기에서 죽었으면은 그래도 문제가 커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란에서 죽었는데 하필이면 수도에서 죽었어. 수도에서. 그것도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한 사람을 경조사죠. 거기 참석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럼 이게 큰일이 아니에요. 엄청 큰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2인자도 여기도 이제 수도를 때렸는데 수도 인근이라고 하는데 근데 바로 여기도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더 큰 문제냐면 장중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오자마자 종목들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암살이라고 했어요. 암살.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 수도 테헤란까지가 한 1500km가 넘는데요. 대충 엄청 멀잖아요. 가는 데만 1500km 넘는다는데 그냥 웬만한 전투기가요 가다가 떨어진대요. 가다가 기름이 바닥나서. 근데 왜 전투기 얘기를 하냐면 장중에는 암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암살? 뉴스에는 암살은 뭐예요? 그냥 어떤 이제 비밀 요원이 가서 슥 총을 쏘든지 뭘 하든지 슥 제거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란에서 발표했대요. 이거는 암살이라기보다 공습받았다. 공습이 뭐예요? 비행기가 와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나 와가지고 이스라엘 비행기가 와서 뭐가 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가 하나 와가지고 거기다가 딱 한이에 자고 있는 그 방에다가 유도미사일 떨구고서 그래서 한이에랑 경호원 1명, 2명 총 죽고 끝난 거예요. 그럼 이란 영공에 뭐가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저는 이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란 싫어. 네, 진짜 싫어요. 근데 가만히 있겠냐고. 제가 이란 편은 안 들지만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종주국인데, 예? 시아파 종주국 아니에요? 그쪽 깡패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이란인데 체면이 있지. 그럼 이게 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커요. 지난번에 왜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뭐 공습했다가 이란이 막 미사일이랑 드론이랑 이스라엘로 무지하게 날려가지고 문제됐었잖아요, 그죠? 이게 기사가 장중에는 저도 그 기사 보고 암살이라고 그랬는데 뭐 모사드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에어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공습받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기사 내용이 긴데 잠깐. 여기 보면 유도미사일 얘기가 나와요. 나오네. 오전 2시, 새벽이죠. 2시쯤 날아든 유도미사일이 한이의 거처를 타격했다. 그 유도미사일을 뭐 이거 누가 쏘겠어요? 이거. 비행기가 와서 쏜 거였어요. 전투기가. 그렇죠?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란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알라시는 뭐라 그랬더라? 알라는 가장 자비로우면서 복수심이 많은 분이다. 내가 그래서 이란 애들을 싫어해. 이란 되게 싫어합니다.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비로운데 복수심이 왜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무슨 신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뭐 성전이다 그래가지고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면은 어떻게 꼬시냐면 죽으면 이거 진짜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그 알라신한테 가가지고 왜냐면 순교했으니까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서 순교하면 알라신이 앉아있는 그 보좌, 그 의자 밑에서 알코올에 강한 술이 이렇게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70명의 여자가 매일 밤 돌아가면서 수청을 든대요. 그게 룸사롱이지. 누가 그러더라고. 그게 룸사롱이지 이게 무슨 천국이냐. 어우 이러면서.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 이슬람을 되게 싫어하는데 실제 그런다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거예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이란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뭘 할 거야. 자기네 수도에서 그 죽었잖아요. 응? 그러면 자기들도 못 지킨 건데.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란에 와서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 날아들어와서 자기네 대통령 취임식 축하해주러 온 사람을 그날 밤에 자고 있을 때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 가만히 못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중에 상한가 갔던 이유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암살이 아니라 뭐예요? 네. 공습받은 거예요. 공습. 근데 뭐가 와서 때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왜냐면 그 하마스 그 한이의 그 사람 최고 지도자 죽일 때 미국이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혼자 못 날아가거든요. 그럼 뭐 했겠어요? 어딘가에서 뭐 저기 뭐야 공중에서 급유해 주든지 뭐 했겠지. 다 봐주고. 네. 그렇다니까. 네, 잘 참고해서 보시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암살 얘기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쭉 보여드릴게요. 이제 익숙한 종목들. 근데 최근에 보면 좀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구석인데요. 이게 중동 쪽에 전쟁 얘기 나오면 항상 급등하는 거죠. 자, 10월 달에 급등했었죠. 왜 급등했을까요? 아까 그 이스라엘 가자 전쟁 터졌을 때 1월 달에 급등했었죠. 그때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면전 가능성, 그리고 파키스탄 남부에다가 이란이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파키스탄이랑 이란이랑 둘 다 핵 갖고 있는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급등했었고 4월 달도 똑같은 비슷한 이유죠.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조용했잖아요. 그죠?
슥 내려오다가 최근에 여기 상한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보시면 투매 나와서 떨어지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미국의 엔비디아랑 이런 거 폭락하니까 조정 오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던진 거예요. 요즘에 개별주도 중에 이런 차트 많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가 쓱 떨어진 거 많아요. 왜 던졌다고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조정 오는 줄 알고. 잘못된 거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바람에 얘네들이 못 간 건데, 엔비디아 같은 이제 그 뚱뚱하게 살찐 돼지, 그 돼지 빅테크 M7 종목이 떨어지면 얘네들은 올라가야죠. 근데 이걸 왜 던져? 근데 개미들이 던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호재 터진 거죠. 흥구석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죽은 게 이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중동 제5차 중동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쟁 나지 않으면 저기 지수 조정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동 전쟁이 벌어져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증시는 크게 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상한가 갔죠, 그죠? 거래도 많고 앞에 매물대가 있어도 무시하고 상한가 갔으니까 잘 간 거고, 2등은 한국석유. 중동 쪽에서 전쟁이 터지면 석유가 우두머리고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 터지면 가스가 대장이에요. 가스가. 중동 쪽이니까 석유가 먼저 갔죠. 24% 급등 마감, 한국석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여기도 이제 최근에 막 개미도 투매해가지고 쭉 흘러내리다가 감아 올렸죠. 장중에는 이제 20% 이상 급등했고요. 15%.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여드릴까? 좀 가스 쪽에서는 대성에너지가 오늘 많이 갔죠. 올라갔죠. 이게 6월 달에 올라간 거는 전쟁 때문이 아니고 뭐죠? 동해 석유 가스전. 그렇게 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장중이 20% 넘게 급등했었고 12% 급등 마감, 추가 상승 여력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몸봉 센 거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거래가 이거밖에 안 돼요. 거래가 이거밖에 안 돼요. 뭔 소리예요? 저항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이미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가 나왔고 윗꼬리까지 달려있죠. 그럼 뭐예요? 매물대를 상당 부분 오늘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스까지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전쟁이 나면은 곡물, 그죠? 먹는 거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거 뒤에 봅시다. 그 아까 여기 지도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여기 있고, 여기 수에즈 운하 있고, 이집트 있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요 밑에 예멘이라고 있어요. 예멘 후티 반군 들어보셨죠? 이놈들의 그 사명이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뭐 이런 거예요. 미친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대. 그게 이 나라의 목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란이고, 예멘 후티 반군, 얘네들이 여기 지나가는 홍해바다 지나가는 그 배들 공격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마스 우두머리가 죽었어요. 그럼 예멘 후티 반군이 오늘 대번 성명 발표할걸요? 이스라엘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우리 이슬람 형제들을 슬프게 했다고. 난리 지길 겁니다. 난리를 지길 거라.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게 뭐예요? 배하면 조선주가 아니고 해운주를 생각하셔야죠.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한 해운주는 STX 그린 로직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매물대가 되게 센 게 여기인데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얘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알고만 계세요. 최근에 여기 똑같아요. 또 투매가 나온 거죠. 7월달에 엔비디아 반도체 빠지는데 얘가 왜 빠져요, 그죠? 사람들이 조정 올까봐 판 거지. 직전 저점을 살짝 깨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11% 급등 마감했고, 시간외에서 이게 이쪽 관련주 중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흥하이온이 시간외에서
7% 급등 마감이고요. 거래량이 되게 많습니다. 300만 주 이상 나왔습니다. 시간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좋아요. 네. 오늘 11%에 끝나고 플러스 7%. 가격은 2,600원. 내일 이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쭉 뽑아주면 단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요? 예멘 후티 반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난리를 지으면서 문제가 됐던 게 여기 1월 달이에요. 4월 달도 마찬가지고. 요거 때문에 간 거예요. 이 당시에 대장이었어요. 상한가 치면서 휘날렸거든요. 그리고 대한해운. 대한해운은 1월 달에 제대로 못 갔어요. 4월 달에도 제대로 못 갔고. 대신에 최근에 갔어요. 즉, 올해 1월 달하고 4월 달에 해운주, 그러니까 중동 문제 때문에 급등한 해운주의 대장은 1월 달하고 4월 달에는 흥하해운이었고 6월 달 이후에는 누구예요? 대한해운이에요. 대한해운. 물론 이제 대한해운이 꼭 그것 때문에 간 것만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대장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투매가 많이 나왔죠. 네. 오늘은 3%. 시간에서 이것도 올랐어요. 시간에서 얼마 올랐냐면 잠깐만요. 대한해운은 시간에서 3%. 거래량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장은 누구예요? 흥하해운이에요. 이 종목을 그러면 대장 중 하나만 얘기해주지 뭐하러 다음 것까지 얘기해주나요? 왜냐하면 종목이 순간적으로 싹싹 바뀌어요. 저기 최근에 해리스 관련주 중에서 대마, 그리고 낙태, 그리고 쿠팡 수혜주, 동방 KCTC, 한솔 로지스틱스 탁탁탁 하면서 대장이 순간 바뀌죠. 아침에 대장이 점심때 바뀌어버려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는 걸 몇 개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어디 유튜브나 어디 뭐 네이버 이런 데 가고 대충 쳐갖고 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는요, 대한해운은 사면 안 돼. 흥하해운만 봐야지. 흥하해운이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추천을 무려 3번이나 해놨어요. 갖고 있다니까. 내일 들어오지 마세요. 급등하면 팔아버릴 거니까. 못된 놈들은 이제 자기 방 종목 막 사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오면 지가 팔아가지고 시세살 챙겨갖고 감옥 가는데 우리는 그런 짓 안 해요. 우리 거꾸리에요. 우리 팔 거니까 아침에 들어와서 그냥 사지 말라고. 우리 팔 거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대한해운은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바뀔 수가 있고요. 떨어질 때 보시면 이렇게 떼구르르 떨어졌잖아요. 자, 질문해 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답변하세요. 양봉 하나 세게 뽑고 그냥 쭉 떨어졌죠. 저항이 심할까요? 아니면 저항이 약할까요? 즉 저항이 강할까요? 저항이 약할까요? 딱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 잘 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올라갈 때 저항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항이 안 심합니다. 왜냐고요? 저항이 안 심해요. 저항이 이게 왜 안 심하냐면 대한해운이 요거하고 이제 흥하해운하고 지금 시간에서도 올랐고 장중에서도 올랐는데 대한해운이 올라갈 때 이게 저항이 안 심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거래가 많지만 여기에 이 거래가 많을 때는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누르고 있다가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막 쟤네들 폭락하고 개미들 겁먹어서 막 투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별로 떨어질 생각이 없었는데 좀 과하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과하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과매도니까.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그리고 잘 보시면은 반등 나온 적이 없죠. 중간에 만약에 이 정도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고 거래도 많이 나왔다. 그러면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걸리거든요. 즉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굉장히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옛날 이름이 고려시멘트인데 이런 거 보세요. 떨어질 때 반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버린 거예요. 아까 혜태제과식품
떨어질 때 반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자리 잡고 요렇게 있다가 자리만 잡았지 반등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질 때 여기 보시면 그냥 쭉 떨어졌죠. 여기를 그냥 가볍게 탁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반등이 세게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10번 중에 1번이에요. 9번은 세력이 나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한해운이 올라올 때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린 이유는 알아서 추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방산주 중에 이제 빅텍이랑 뭐 스페코가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 뭐 세게 올라온 건 없어요. 이게 빅텍이고 스페코 8%, 빅텍은 5%, 휴니드 5%.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늘 다 뭐냐면 이거하고 이제 먹는 것 쪽에는 곡물 쪽에는 미래생명장 이런 것들 세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최근에 다 사람들이 쓸데없이 투매해서 떨어진 건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저 사람 하나 죽은 것 때문에 오늘 종목도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란이 아마 어떤 행동을 취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보니까 바로 하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뭐 일주일, 열흘, 한 달까지 걸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막 조성되면서 종목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은 수익이 여기서 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세요. 지금 얘기해드린 종목 중에 그렇게 나쁜 종목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종목이 올라온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아요. 저희 방에서도 이제 저희 라이브 문자반 뭐 유료 카톡방 이런 게 있는데 별도로 유료 카톡방 거기는 라이브 1년이나 1년 6개월 하신 분들이 돌아와서 그냥 쓰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단기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단기방. 응? 단기방을 지금 낼 거니까 단기방은 뭐냐면 뭐 이런 스타일. 지금 뭐 우리 방에서 어제 했던 게 한솔 로지스틱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제 아침에 시초가에서 들어가서 당일날 바로 20% 수익 냈거든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이런 것도 그죠? 여기서 매수해서 이날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내고 바로 팔았어요. 단기죠. 하루짜리. 응?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를 하려고 단기방을 만들었거든요. 네. 회비는 저기 문자반이 한 달에 52만 원인데 거기랑 이제 같은 수준으로 이제 할 거니까 그 단기방 저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 문자반하고 라이브는 스윙이고 여기 종목이 같아요. 매수매도 문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드는 이제 여기 단기방은 회비는 한 52만원, 50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매수 매도 문자 다 보내드려서 짧게 끊어드릴 겁니다. 근데 짧게 끊는다는 게 뭐 3%, 5% 이런 수익이 아니고 그죠? 이런 수익 말고 이제 한 10% 이상 되는 거. 저는 단기가 한 10에서 20%짜리 수익을 단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을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짧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뭐 오성첨단 소재, 뭐 한솔 로지스틱스 이거 다 어디서 수익 낸 거냐면 라이브 문자반에서 수익을 한 건데 요거보다 더 아무튼 이런 스타일로 빨리빨리 수익을 내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윙이나 이런 게 좋으면은 라이브 문자반 일로 들어오시면 되고 나는 그냥 단기 위주로만 할 거예요 그러시면 그 단기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사무실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좀 죽는 바람에 지금 테마주가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란 그리고 하마스 이런 이제 테러리스트들 있죠. 이런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합니다. 네. 저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죽이거든요. 저기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 인권 있는 거 인권 없어요. 여기 이란도 마찬가지. 맨날 저기 국민들 탄압하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죽는 바람에 지금 테마주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게 증시에 이제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투매해 나왔던 종목들이 오히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시고 또 그렇게 또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 해드렸고 내일은 아마 바이오주를 한번 얘기해 드릴까 싶은데 내일도 상황 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투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휴가 떠났던 외국인들도 이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돈 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하고요. 저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기사 이거 두개 빼먹었다. 일본이 그 금리 인상했거든요. 이거 좋은 뉴스니까 잘 보시고 해리스 관련주가 안 떨어지고 자꾸 올라가죠. 왜? 사진 보세요. 대선판도 흔드는 해리스 바람. 핵심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에 앞섰대요. 네, 아무튼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동아일보거든요. 동아일보인데도 사진 보세요. 우리나라 보수도 트럼프 싫어한다니까. 난 동아일보가 난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사진 보세요. 왠지 결단력 있고 지혜롭고 그죠? 지도자 같이 생긴 이런 사진을 딱 해놓고 사진 보세요. 못돼 먹은 노인네처럼 그죠? 그런 사진 찍어놨잖아. 네? 뭐야 이게? 뭐 이런 사진 그죠? 네. 이게 우리나라 유력 언론사인 동아일보의 수준입니다. 네. 난 동아일보는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공평하게 하든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그죠?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죠? 어른인데 할아버지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네. 해리스 관련주가 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 실장님도 오늘 요거 하신대요. 중동 아까 불안 고조 관련주 요거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저보다 관련된 종목을 더 많이 얘기를 하실 테니까 추가 종목들 움직임 이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네,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